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가 익산 서남부권은 물론 전북 혁신도시까지 영향을 주는 악취 발원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업 축사 매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공모로 추진된 군산 비응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발을 빼면서 1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군산시는 정부 공모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 산악융합원의 산악협력지구가 조성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60여 개 기업부설 연구소가 기술 개발에 나서 458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11곳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진안과 무주, 장수에도 한파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익산 서남부권 악취 원인을 놓고 3개월에 걸쳐 실측 조사를 벌인 결과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가 악취 발원지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전북 혁신도시도 악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는 지난 2021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업 축사 매입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입니다. 지난 1960년대 한센인 이주정책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50여 개 축산농가에서 돼지와 소, 닭 등 67만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400여 톤에 이릅니다. 이곳이 익산 서남부권 악취 발원지로 밝혀졌습니다. 원광대 산악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김제와 익산 지역 10개 지점에서 120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암모니아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축 분뇨 냄새가 남풍 계열의 기상 조건일 때 익산시 서남부권까지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용지 쪽에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요. 이제 그 악취 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상 조건만 맞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익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익산시 서남부권은 해마다 가축 분뇨 냄새를 호소하는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집계된 익산 지역 악취 민원은 1,040건. 이 중 송악동과 평화동, 인화동 등 익산시 서남부권에서만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9건이나 됩니다. 서남부권은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와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바람 방향이 바뀌면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전북 혁신도시도 악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혁신도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용지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바람이 어떤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이제 영향권에 놓이는데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117만 제곱미터는 익산 왕궁에 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설 등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481억 원을 들여 현업 축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축산농가 참여가 저조해 올해도 일부 예산이 반납되기도 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은 원턴 안 해도 못하는 게 있고 서로 또 이제 다음을 있거든. 익산시는 서남부권 악취 발원지가 김제 축산시설로 밝혀짐에 따라 전라북도 김제시 등과 효율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에는 김제 용지면 현업 축사 매입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에 할리우드 수준의 블록버스터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OCT E&M이 회계법인 삼정 KPMG와 개발사업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정 KPMG는 새만금 스튜디오 세부 설계와 추진 방향 등 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6만 평을 확보해 아시아 최대 복합 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새만금이 최적의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 회장인 앨런 머스크와의 화상 통화에서 테슬라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국내 건립을 요청했고, 테슬라 회장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의 생산 목표를 연간 2천만 대로 세운 만큼 제2의 전기차 생산 기지로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이 연결된 익산 지역 5개 노선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이 이뤄지는 구간은 5개 노선 10.7km입니다.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살펴보면 KTX 익산역 서부광장이나 환승장에서 배산체육공원과 고속버스 터미널, 원광대병원,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역골 주차장 등으로 이어집니다.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들 구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오늘 식품진흥원을 찾아 익산시 전라북도 등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민간 어업회사와 함께 지난해 비응항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고 어민 수건 사업도 풀리면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민간 어업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비응항 입구의 한 공장. 3년 전 불에 타 방치된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서해 앞바다에서 잡힌 신선한 수산물을 팔기 위해 이곳에 60억 원을 들여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끝나야 할 사업이 정무 공모에 선정된 지 1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공모에 함께 참여한 민간 어업회사가 경영난으로 중도의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3천여 톤. 당초 폐기물은 3천여 톤으로 추산됐지만 이보다 2배가량 많고 처리 비용도 12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런 데다 건축자재 비용이 오르고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을 놓은 겁니다. 폐기물을 당초에 3,500톤을 생각해서 쳤는데 폐기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금난에 시달리고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 조금 투자금이 좀 잘 안 나오는가 봐요. 민간 어업회사의 사업 포기로 군산시는 국가 예산 24억 원 가운데 이미 받은 10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3년 동안 같은 사업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불이익이 예상되고 치우다만 폐기물도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정무공모에 선정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되면서 다른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제조업 종사자가 1년 전에 비해 1,000명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제조업 종사자는 4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식료품이 2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트레일러가 1만 8천 명, 화학물질 화학제품이 9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료품과 자동차 트레일러는 각각 400명과 100명이 줄었고 화학물질 화학제품, 금속 가공제품은 각각 300명과 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익산 버스 지간선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배차가 추가되는 등 일부 조정됩니다. 익산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열에서 강경으로 이어지는 3,330번 버스 등 4개 노선에 운행버스를 추가로 배차합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는 배차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오후 1시부터 4시로 축소하고 대신 기존 노선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산 디오션시티 학교 용지에 중학교 이전 신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4개 학교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동북부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중학교 이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군산중과 남중, 월명중, 산북중 등 4개 학교를 이전 후보군으로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이전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7,4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6만 7,330명, 해외 유입 8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7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51명을 비롯해 익산 377명, 군산 338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8일 기준 1.0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전북 산업융합원의 산학협력지구가 조성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4개 대학과 60여 개 기업 부설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458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했는데요. 전북 산학융합원은 앞으로 지역 주력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 정화 탐사선을 개발하는 기술 발표가 한창입니다. 이어 심사위원들이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군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10주년을 맞아 전북 산학융합원이 마련한 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정보통신융합과 라이프케어, 에너지 신산업 등 7개 분야에 대학과 기업 6개 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팀원들과 많이 고민도 하고 연습도 한 끝에 어떻게 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많이 뜻깊은 경험이었고 산학융합원은 30일 10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는 산학협력기업 5개사와 대학 3곳이 제작한 시제품이 전시됐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그동안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과 협력해 기술 혁신을 이뤄냈고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꼭 채용하고 싶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 첨보BLS 등 지역 내 35개 기업들의 일자리 박람회가 열려 청년들의 구인 구직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전북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 동안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4개 대학의 673명의 학생과 60여 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458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10년에는 자동차, 조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년이 어떤 이제 다듬는 10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이제 성장하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학융합원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산학융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기업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이 새로운 산업구조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우리 군산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잘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기업과 대학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낸 전북산학융합원.
앞으로 지역 핵심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나 충주, 태안의 기업고시 등에도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국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새만금이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여당에서도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타대우와 S&T중공업이 상용차용 전동화 구동장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타타대우는 S&T중공업과 기술협력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측은 타타대우의 상용차 개발 기술과 S&T의 차축 개발 기술을 융복합해 상용차용 전동화 구동장치를 개발합니다. 또 디젤 트럭용 차축을 사전 개발한 뒤 양산하고 전기차용 차축으로 보강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오는 10일 문을 엽니다. 익산 청년시청은 옛 하노바 호텔을 리모델링했으며 1층은 청년 휴식 문화 공간, 2층은 청년 진로 지원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3층은 창업 공간으로 운영되며 스마트 스튜디오도 구축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 청년시청 개청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익산시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익산 시민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통행 중 자전거로 사고를 입어 전치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거나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타 지역이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로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지검이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라북도 전현직 공무원과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인 오경진 여사 등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했고 입당 원서를 받아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경찰이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 사본 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송 전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의회가 전라북도의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내몰린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다며 전라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이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오은미 도의원 등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민생경제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9월까지의 이자이익은 40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진보당은 금리 인상 등으로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한 특별 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익산 글로벌 문화관을 통해 결혼 이민자에게 취창업 기회를 제공한 정책 등이 높게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3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민 자서전 전시회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의 기록문화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전시회는
나와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모현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 시민 30여 명에게 강의와 워크숍, 시민특강 참여 등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17명의 자서전이 채택됐습니다. 군산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시설 이용을 줄여 의료 재정을 절감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군산시 의료급여 관리자가 수급자 5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의료기관 이용 조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관 부담 진료비를 작년 6억 4,700만 원에서 올해 4억 5,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수도 지난해 1,171곳에서 948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익산 금마면에 있는 닭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36분쯤 닭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2 케이블 TV 방송대상이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등 79점의 방송 프로그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을 받았습니다. 또 김경섭 KCN 금강방송 보도제작국장 등 21명이 케이블 방송 발전과 시청자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12월 10일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 구공탄 눈사람을 개최합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군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무료 예매 가능합니다. 익산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참여한 돌쇠 먹새를 착한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착한 가게 현판은 매월 3만 원 이상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가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서부와 순창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0도, 최고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